먼저 인사를 드리면 저는 가은 메디케어 유기법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용어들을 아마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뭐 RR이든 뭐 타이달 볼륨이든 미리치 볼륨이든 PIP든 이 정도 개념은 다 아실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하고, 그리고 트리거라든가 사이클 이런 부분은 다 아시는데,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서 설정하는 게 보통 이게 압력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잘 안 되긴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압력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압력이 쭉 떨어지면 기계에서 이제 환자의 자가호흡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기울기가 커질수록 압력을 그만큼 많이 설정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자가 호흡을 빨아들여서 넣어주느냐 아니면 더 깊게 빨아들여서 넣어주느냐 이거를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보면 환자분 호흡수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치시기 때문에 호흡수를 조절해 줄 때 자가호흡을 좀 무뎌주게 할 때 트리거를 높여서 세팅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환자분께서 이제 인벤시브 기관지 절개 환자이신지 그 다음에 넌 인벤시브 NIV 마스크로 하시는 분인지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벤틀레이터에 가장 두 가지로 나누면 프레셔 컨트롤하고 볼륨 컨트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맨데토리 기계적 호흡이 있고 맨 아래 스폰디넌스 자가 호흡이 있고 이 두 개를 섞은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자는 이렇게 되고요. 트릴로지에서 제공하는 거는 중복되는 모드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총 9개의 테라피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보시면 인벤시브, 뭐 인튜빙이라든가 트라케스토미가 있고 넌 인벤시브는 마스크로 하시는데 마스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벤트 마스크가 있고 넌 벤트 마스크가 있는데 보통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넌 벤트 마스크예요. 이게 포인트가 좀 안 되긴 하는데 넌 벤트 마스크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에 벤트 따로 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벤트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넣어주고 빼가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새면 안 됩니다. 근데 홈벤트에서는 보통 아무래도 홈벤트가 좀 간략하게 쓰시다 보니까 한 줄로 해서 호흡만 넣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빼가는 게 없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벤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간혹 보면 어떤 업체들은 좀 비용을 아끼겠다고 이 두 가지를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럴 용도였다면 벤트 마스크, 넌 벤트 마스크 따로 구분해서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또 다음 보시면 프레셔 컨트롤하고 볼륨 컨트롤이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폐에다가 압력을 줘서 호흡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해진 공기의 양, 볼륨을 줘서 호흡을 하게 할 것인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면 보시면은 오른쪽부터 자바로 호흡이 있고 보조호흡, 강제호흡이 있는데요. 자바로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의해서 호흡이 트리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호흡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정해진 압력, 그러니까 환자가 호흡을 시작하면 기계가 정해진 압력을 바락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숨을 내뱉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왼쪽 끝에 보면 강제호흡,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환자의 트리거, 자가호흡 완전 무시가 되고 기계에서 정해진 압력과 호흡수대로 호흡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보조호흡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호흡수는 있으나 환자분이 자가호흡으로 그 호흡수 이상만큼 숨을 쉬게 되면 그냥 강제호흡은 무시가 되는 거고요. 뭐 간혹 뭐 호흡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호흡수가 부족한 만큼 기계가 보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다음은 이거는 뭐 모드에 따른 설정값인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레셔 컨트롤, 볼륨 컨트롤이 있는데 트릴로지에서는 프레셔 컨트롤은 6가지의 모드가 제공이 되고 볼륨 컨트롤에서는 3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각 모드별은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10회 모드인데요. 10회 모드는 간단합니다. 그냥 컨티뉴어스. 그냥 압력 하나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S모드. S모드는 이제 보통 자가호흡의 대표적인 모드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환자가 호흡의 트리거와 사이클을 모두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설정된 압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환자 호흡이 시작이 돼서 쫙 들어가고 이것도 흡비 시간도 환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의 텀도 환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환자가 숨을 안 쉬면 그냥 쭉 가다가 환자가 그때 숨을 쉬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ST 모드인데 ST 모드 보시기 전에 먼저 T 모드입니다. T 모드는 그냥 강제호흡, 기계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가호흡은 무시되고 그냥 기계적 호흡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정확히 호흡도 6초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ST 모드는 앞글자만 봐도 아시겠지만 스폰테니어스 앤 타임드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수로 해서 강제호흡을 설정을 해놓고 환자분께서 호흡을 많이 하시면 강제호흡은 들어가지 않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호흡수가 부족하면 기계가 넣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TI 설정이 있습니다. 보통 자발 호흡에는 TI를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ST 모드에서의 특장점이 자발 호흡이 있을 때는 TI를 설정을 하지만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숨을 이 정도 들여 마셔도 되고 그냥 짧게 이 정도만 들여 마셔도 되고요. 근데 강제 호흡이 들어갈 때는 정해진 TI만큼 예를 들어 1초면 1초만 들여 마시게 되는 거죠. 다음은 PC 모드입니다. PC 모드는 ST 모드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호흡수 설정해놓고 호흡수만큼 숨을 안 쉬면 기계가 보충을 해주지만 결정적으로 ST 모드랑 차이가 자가 호흡이 끌어당기면은 그냥 TI 설정된 TI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호흡이든 자가 호흡이든 무조건 TI 정해진 흡기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위닝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PC 모드보다는 ST 모드가 낫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가 호흡이 조금 더 흡기 시간이 우선 환자 걸로 가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은 SIMV 모드인데 프레셔 컨트롤 SIMV 모드인데요. SIMV 모드의 특징이 설정된 호흡수에 따라서 그 타임 윈도우가 이 구간이 결정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12초라고 나오는데 12초의 의미는 호흡수가 5회가 세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윈도우 한 구간이 12초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시작된 게 강제호흡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임 윈도우 기간이 남았으면 이 기간 동안 자가호흡이 있으면 자가호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자가호흡 있으면 한번 가고 만약에 그 다음 구간에서 호흡이 아예 없으면 그 다음에 바로 강제호흡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다음은 이제 볼륨 컨트롤의 모드인데요. 볼륨 컨트롤의 CV 모드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제호흡입니다. 그 환자 트리거 무시되고 환자가 뭐 기계에서 호흡수랑 뭐 공기의 양이랑 설정을 해서 그냥 그대로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어시스트 컨트롤 모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호흡을 끌어가되 부족하면 기계가 보충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SIMV 모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임 윈도우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PC SIMV 모드랑 다른 거는 호흡이 들어갈 때 정해진 볼륨, 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모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보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주 좀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트릴로지 제품의 장점이 멀리서 봐도 여기 보면 바가 움직입니다. 프레셔 바가 움직이는데 프레셔 바가 움직인다는 건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어요. 기계가 조금 다른 것보다는 조금 서 있다 그랬죠. 그렇게 돼 있고 아래는 지금 시계 화면이 있는데 보통 세팅은 그냥 환자분 모니터링 값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고요. 아래 배터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기계를 켜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준비했는데 이게는 아마 이론적인 부분 선생님들께서 워낙 잘 아시고 하는데 아마 기계적인 거는 낯설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서킷, 필터, 물통 그리고 이거 뭐 테스트랑 있고요. 보통 서킷 같은 경우, 서킷이랑 물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체들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교체를 해줘요. 근데 물론 여분을 드리기 때문에 중간에 뭐 문제가 있거나 오염이 생겼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교체하셔도 됩니다. 뭐 교체하셔도 되고 교체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뒤에 보면 저희가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가방을 넣어 드리는데 거기에 여분이 없으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뜨실 거 충분히 뜨시고 여분이 없으시면 뭐 명함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충을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뭐 제가 와서 해드리든 아니면 택배로 하라고 보내든 항상 여분이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소모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트릴로지 키는 방법은 한번 세팅된 값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이 돼요. 네. 스탠바이 모드가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누르면 바로 시작이라는 게 좀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세팅된 값 그대로 가고요. 지금 코드를 연결 안 해서 이렇게 알람이 한번 뜨는데 보시면 이렇게 양력 게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배터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하나, 두 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잔량 표시가 우리 옛날 핸드폰처럼 칸수로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되시고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두 개인데 3시간씩 해서 총 6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래 보면 이제 모니터니까 뭐 호흡수, 타이달 볼륨, 뭐 리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킷 타입이 패시브라는 서킷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중환자실에서 쓰는 더블림을 원래 인공호흡기는 그게 가장 기본인데 홈벨트 같은 경우에는 좀 간략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를 많이 썼었어요. 이걸 액티브 서킷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중간에 리크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굵은 관이 하나 있고 얇은 관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프레셔를 체크해 주는 거고요. 하나는 여기는 리크 밸브를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뭐 저희가 설명했던 환자분이 24시째 열로 나간다. 그래서 여기를 뭐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이거보다 더 간략하게 된 게 이 패시브 타입이에요. 그냥 한 줄짜리로 하고 그냥 여기에서 리크 밸브 그냥 항상 리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 이 서킷 타입의 단점은 중환자실 거 같은 경우에는 넣어줬다가 빼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측정이 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그냥 축축각이에요. 여기 리크가 얼마나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사실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쪽 액티브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산소 요구량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크되는 양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막아줬다가 열어주고 하기 때문에 산소가 조금 더 들어가죠. 같은 값을 세팅하더라도 산소 요구량에 따라서 이걸 세팅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제가 중환자실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여쭤보긴 해요. 어떤 모드를 쓰시고 뭐 FiO2 몇 정도 쓰시는지 그런 거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기 전원 표시등인데요. 전원 표시등은 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 편이긴 해요. 세팅값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세팅해 주시면 사실 변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소모품 교체하고 물 채워주고 하는데 간혹 보면 전원 코드가 빠진지 모르고 그냥 쓰시다가 6시간 다 채우고 나서 알람 울리고 막 꺼지고 이러면 다 당황스러워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원 표시등 불 들어와 있는 거 봐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산소 연결할 수 있게끔 산소 포트 있고요.